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전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MC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쓰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화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문익준 교수님 모시고 피부 노화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교수 문익준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피부 노화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한 데 아주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신 부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 노화,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피부 노화를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정의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의 집합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좀 얇아진다든지 피부의 색소 이상,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과색소, 피부가 검게 되는 것도 노화의 증상 중 하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피부에 국소적인 색소가 줄어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것도 피부 노화의 증상들 중 하나이고요. 피지 분비 등이 감소가 되고 땀도 좀 덜 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안에 콜라겐, 피부의 가장 주된 구성 성분인데 이 콜라겐이 감소되어 있기도 하고 피부 안에 있는 탄력 섬유도 노화가 되면서 점점 줄어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교수님 사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같이 노화되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피부 노화의 원인은 뭘까요? 피부 노화는 이제 개인차가 당연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 저희가 이제 내인성 노화 그리고 외인성 노화로 구분을 하는데 내인성 노화는 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화를 얘기하는 거고 외인성 노화는 그에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이 미쳐서 발생하는 노화인데요. 외인성 노화에 우리가 교정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만, 흡연, 음주 이런 생활 습관들도 외인성 노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장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바르면 잘 바르는 걸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거의 매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외 활동을 하게 되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르는 양을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얼굴 크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쭉 짜가지고 얼굴에 펴바르는 게 좋고 생각보다는 많이 써야지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특히나 2~3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자, 그렇다면 선크림을 지금 고르시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 SPF 지수, PA 지수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몸에 태양으로부터 우리 피부로 전달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파장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PA 지수로 나타나게 되고 자외선 B를 차단하는 능력을 SPF 지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는 자외선 B, 즉 SPF 수치는 30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추천되고 PA, 즉 자외선 A 차단 능력은 2+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꿀팁 잘 기록해 두셨죠?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절한 피부 보습이겠습니다. 네,
피부는 건조해지면 노화가 더 빨리 나타나게 되고 네. 또 실제로 피부가 건조한 상태만으로도 노화가 많이 된 것처럼 자글자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습해 주시는 게 좋고 적절한 피부 보습 방법은 뭐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씻으신 다음에는 꼭 뭔가를 발라준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에는 보통 유분기가 조금 있는 크림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몸에도 뭐 크림 제형 바르셔도 좋긴 하지만 발림성이 조금 좋은 로션 타입, 수분기가 더 많고 유분이 조금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좀 문화적으로 때를 밀고 하는 습관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때를 밀게 되면 네.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의 가장 겉표면 각질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때를 밀면 밀려서 나오는 때로 보이는데 네. 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또 화학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질층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습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금연 또 금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담배를 태우게 되면은 피부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수면 부족이 되면은 피부가 빨리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우리 피부 보습을 위해서 아주 권장이 되는데 네. 수분 섭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음식 그리고 커피 같은 음료로 섭취하는 수분 이외에도 생수를 한 2리터 정도 마셔주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는 맞는 사실인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노화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드실 생각보다는 충분히 드신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고 심장 질환이나 또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본인의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 만났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피부에 투자를 할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100만 원 정도에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뭘 사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 보통은 이제 얼굴에 폼 클렌저를 쓴다든지 아니면 본인 피부에 맞는 바디워시 같은 걸 사고 그 다음에 보통은 자극 없는 저자극성 보습제,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전문의와 상담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다채롭게 써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고르시든 해서 한 가지를 구비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능성 화장품에 그 돈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피부 보습을 위해서 가습기를 한 대 장만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헬스장 가가지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헬스장과 피부 노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또 요인들 중에 과체중 그리고 비만이 네.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이 노화된 피부에서 콜라겐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요즘 시중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먹는 콜라겐. 여기에 제가 좀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요? 콜라겐 먹는 제품들이 아주 시중에 아주 다채롭게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실제 진료실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콜라겐을 복용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일단 이론적인 배경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그게 바로 콜라겐 상태로 흡수가 돼서 피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그러면요? 그러면은 콜라겐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의 전구체로 잘게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었다가 그게 피 속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네. 피부로 전달이 되어서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전달되고 그 세포가 아미노산 등을 다시 조립을 해서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피부 콜라겐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콜라겐을 100어치 먹는다고 했을 때 피부에 과연 얼마나 전달되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모든 장기, 근육,
근육들도 다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콜라겐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먹으면 바로 피부로 간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다른 부분의 피부 노화도 저희가 잘 예방을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얼굴 피부만 네.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목주름도 신경 쓰이고요. 손주름도 신경 쓰이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과 손, 네. 일반적으로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자외선 등에 의해 가지고 노화가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에도 항상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도포 해주시는 게 좋고 손도 우리 얼굴이랑 목은 열심히 관리한 분들, 영화 배우나 연예인 분들 많지만 이 손등 주름을 보면은 나이를 감출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 네. 전에 손등에도 항상 핸드크림 등을 바르는 게 좋고 야외 활동하시게 되면 특히 손등은 자외선 차단제 또는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 습관 말고도 식습관도 피부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물론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결국 다 피부가 되고 그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되는 건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 노화의 정도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노화라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항산화 성분인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WHO 슈퍼푸드, 브로콜리도 있고 여러 너츠들도 있고 결국엔 녹황색 야채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를 하셔서 식습관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피부 노화의 치료와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해서 피부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제공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피부가 이미 좀 노화가 진행됐는데 나는 조금 더 고운 피부, 건강한 피부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치료 되게 다채롭게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고주파 등의 리프팅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은 주름을 지게 하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톡스 주사, 즉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있고 패인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필러 주입술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피부 보습이 좀 보습제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 관리 등 주기적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피부과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신 40대, 50대쯤 돼야지 이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20, 30대 분들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피부 노화를 미리미리 고민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살부터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피부 노화는 30대 때부터 서서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하면 무조건 주름부터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 얼굴 주름은 대부분이 안면 근육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 즉 막 눈으로 웃으면은 양쪽 눈가에 주름이 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주름은 표정을 지었을 때 주름이 생겼다가 또 표정을 풀면은 주름도 싹 사라지는 이런 동적 주름인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치료하지 않고 좀 방치를 하다 보면 내가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깊게 패인 주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정적 주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동적 주름인 경우에는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한 편인데 정적 주름이 되는 순간 치료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안면 주름은 한 20, 30대부터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람들마다 노화의 징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 지인이 피부과 교수님이라면 저는 이 질문 꼭 드릴 것 같거든요. 교수님,
저 집에 돌아가서 어떤 제품 쓰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좀 써보시고 그중에 본인 피부에 맞는 거를 한 가지를 택한 다음에 쭉 밀고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렇게 로드샵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뭐 신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데요? 본인 피부에 맞고 본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적절한 걸 찾으셨다고 하면은 사실 새로운 모험을 하기보다는 계속 그거를 밀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가장 자기가 발랐을 때 편안하고 보습력이 오래 유지되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해요. 피부 노화 첫 단계를 좀 지켜보려고 해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분들께는 어떻게 좀 초행길에 길잡이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물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고 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본인 생활에 좀 접목을 시켜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사서 시행착오 끝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치료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본인 피부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본인 피부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상담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암만 열심히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그냥 생활 습관 개선, 또 뭐 보습제, 도포 이런 걸로 개선시킬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선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 병원을 한번 들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피부 노화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